묻어가는 획득한 풍전 등하라고 그래요. 그런 국난에 의원이 이런 선 곳이 어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남도 전라도에 그때 전라도는 어째 강주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 강주는 나주 감찰부의 하나의 현이었어요. 강주부 강주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일어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가는 나주예요. 전라 최초의 의병장이 김천인 의병장. 다시죠. 김천인은 구간 설명 안 하겠습니다. 김천인 의병장 책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얘기할 때 어째요? 김천인만 있었나요? 오늘 가는 이 남도의 곳곳이 다 의병의 고장이에요. 1등급 23명 중에 가장 많은 8명이 나주 출신이에요. 8명 중에 오늘 가는 최기량이란 분이 있어요. 한호란 분이 있어요. 나동명, 그 다음에 최욱, 홍청격, 그 다음에 이환. 이런 분들이 8명이 받아요. 이름 없이 죽어가 이름 없는 별들, 소위 말하는 민초, 민중들의 의병들을 기억하자. 한마르병 때도 중심지가 나주예요. 한마르병. 그것도 이제 고책 나올 거고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독립운동 수사들, 항일운동자들이 다 나주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왜 나주 그래? 적어도 1914년 이전에는 나주가 전라의 중심이었다. 1914년에 1896년에 나주 감찰부가 강주로 가서 강주가 커졌고, 현재 행정구역은 1914년 3월 1일자예요. 최희장 선생을 모시는 모숙공이라고 모숙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장계라고 그래, 장계. 계속 올려요, 보고서에 보고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순신은 무인이었지만 문인기질이 많았어. 늦게 있다는 소문사에 이 글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시도 유명하잖아요. 쫙 한산도에 가면, 제가 중국에 가면 달박은 뭐 한산도 달박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긴잘 차리고 막 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승리였다고 봐요. 글의 승리. 물론 열심히 싸웠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최일양 같은, 그 다음 고흥에 가면, 여수에 가면, 해남에 가면 이순신을 도와서 싸웠던 그 지역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연해민, 지역민, 한자로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 그런 사람들을 해상의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상의병 들었죠? 이분은 해상의병이 가까워요. 아까 김천이는 육지에서 싸웠지만, 그래 바닷가에 바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그냥 의병만 나와요. 육상의병. 근데 해상의병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건 내가 이제 그때 여수에서 근무했거든요. 막 찾다가 보니까 어떤 순천의 조원래 교수가 해상의병 말 한마디에 제가 피리 꽂혀서 그걸 최초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자랑하려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 남도는 해상의병이라고 맞잖아요. 바다에 싸웠잖아요. 근데 바다에 사람 수군도 있었지만, 그때 지금은 해금 그때 수군이었어요. 근데 수군 제도가 지금처럼 딱 정비된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 눈동자를 보면 검은 눈동자가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한 눈동자로 해서 살쾡이 같은 그런 눈동자와 눈매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하얀 눈썹과 하얀 수염이 진짜 그 호랑이나 야수의 어떤 하얀 수염과 눈썹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귀도 보면 되게 귀끝이 뾰족해요. 숲속에 사는 요정들처럼, 아니면 호랑이나 살쾡이 야수처럼. 그래서 사람 인상보다는 예. 이런 게 다행히 다 국문학자들이 이제 번역에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 풍류를 즐겼던 인물이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멋진 시를 하나 써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글씨는 뭐 잘 쓰고 못 쓰고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봤을 때 요즘에는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동국진체, 완당체 이렇게 쭉 나오고 막 하는데 의미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는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라면 그림으로 오시면 되는 거고요. 보성에 가면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에 있는 것처럼, 금강에 가면 최만식, 그 다음에 쫙 강원도 뭐 김유정, 최근에는 또 각 지역에 가는 것처럼 충만한 그거는 지역을 떠나서, 어차피 하순도 영사가 무조건이거든요. 너무 지금 여기는
강주냐, 나주냐, 하순이냐, 영암이냐 한 편 갖고 싸우거든요. 알고 보면 넓은 바운더리인데 그냥 남도로. 그래서 우리는 남도란 영어로 아우의 바운더리 좀 크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순 한 편 다 우리 동네잖아요, 그죠? 저희가 나주에서 나주가 아니라 동네에 그런 거 브랜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름의 대표적인 꼽으라 그러면 장성과 나주의명인데 장성이 호남 창의 해맹소 대장이 총대장이 김태원 의경자 그 일명 김준희 그분이 여기에 있는 비예요. 나주 출신이고 근데 나주 출신인데 나주 한평하고 경계예요. 갈마대 마을이라고 거가 생간데 여기 태어나서 주로 김태원 어렸을 때 한평 쪽에 살았대요. 그래서 한평의 기상공원에 가면은 거기에도 김태원 의병 비가 있는 이유가 있고 나주가 늦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갑재 아시죠? 강주 지부장에 그분이 서둘러서 농성강장에 있잖아요. 그분이 또 김태우 의병장이에요. 또 이분이 또 무동천은 그 담양 남면하고 하순 그게 경계예요. 거기 무동천에 이남학교라고 있는 무동천 마을에 가서 이 혁혁한 공과를 세워요. 김태우 굉장히 우리나라 총은 하승총이에요. 하승총은요 심지어 붙잡아서 삐 2, 3분 걸려요. 사정거리도 길어봐서 300m예요. 근데 일본은 조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그 총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일지금이 네덜란드, 폴란드 교류를 하거든요. 16세기부터. 일본 애들 그때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총을 빨리빨리 수입을 해서 굉장히 신식 무기죠. 그것을 조총이란 말이 어쩌니까 날아가는 새도 맞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빠르게 쏘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총을 했는데 그런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순신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 우리는 총기류보다 천지현황. 그러니까 여러분 총싸움하면 명당길 때 그렇게 안 싸워요. 쫙 멀리 있으면 그 천자총통이라고 한 박스 1000m 나가거든요. 빵 쏩니다. 그럼 일본이 빵 놀리겠죠. 총 막 쏘겠죠. 그 다음에 또 빵 쏩니다. 그럼 일본이 막 놀서겠죠. 바다는 어쩝니까? 계속 물자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어쩝니까? 밀어붙입니다. 이게 땡겨요. 그것을 막 우인하면 그 하객진을 흘러가서 그래가 사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그때 또 그 소위 말하는 선박전이에요. 선을 부딪히는데 우리나라 배는 간선이에요. 아니 간선이 아니라 판옥선. 판옥선은 소나무로 만든. 그다음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일본 애들은 간선, 새끼부레라고 하는데 간선은 삼나무, 약해. 그리고 약간 V자 빨리 넘어와야 되니까 빠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회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막 부딪히면 잘 안 넘어지잖아. 그럼 우리 배는 천천히 유유하면 옆을 때 탁 받아요. 탁 넘어지면 그때 올라가서 잡아당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지 딱 근접거리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의 우수성, 호의 우수성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저렇게 까봐지네. 그 죽봉 일정이 농성광장에서 뭔가 죽봉대로 있죠. 저기 그 농성관이 있는 분이 그 주인공 그분입니다. 예. 그분이 가리키는 선이 어등산에서 있거든요. 여러분들 강주여대 뒷산 어등산은 임지르명부터 한마디까지 본거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김태훈 분이 부상을 입고 그래서 동굴이자 중간에 포전돼 있어요. 그 살인 출신 유림이에요. 요새 참봉인 지휘까지 이제 참봉은요 예비 그 과거 시험까지 보는 옛날 예비고사 같은 걸 합격했던 그 다음에 이제 떠나자 그냥 그 항쟁 의병길에 떨어졌지만 여기 김태형과 관련 동생 이야기입니다. 아우에게 주는 글. 국가의 편안함과 위태로움이 경각에 처해 있는데 의기 있는 사나이 어찌 멸망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충성과 힘 다하는 것이 의에 마땅한 일이라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일 뿐 명예 때문은 아니네. 전쟁은 죽는 곳 웃음 머금고 지하로 가는 것이 옳으리라. 무신년 1908년 2월 19일 형 태원슴. 네. 자, 태원이라고도 하고 준이라고도 합니다. 김준 의병장 태원. 동생은 율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율에게 쓴 편지인데 남아가 나라를 기꺼이 국가에 바치는 그런 진짜 못되는 형이죠. 지금 그러죠. 나쁘잖아요. 요새 말로 하면 자기나 죽지. 근데 우리가 어떤 남다른 생각을 여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명문이고요. 두고두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진중태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책자도 일기도 나와 있고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의병도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분도 국가 소원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상. 그때 당시 부자는 어쩝니까? 미국상이나 주조장한 사람들이 부자예요. 나이홍상 아시죠? 예. 미국상을 해가지고 총기를 400발. 이 400발이면 소백적. 지금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총은 하승총이에요. 하승총은요, 심지어 붙여가지고 삐 2, 3분 걸려요. 사정거리는 길어봐도 300m예요. 근데 일본은 조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20km가 아니고 60km가 한 선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모로 해서 석섬대 5섬 값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총기를 구입해서 의병장에 후손이고요. 또 여기 이렇게 실제 살고 지키고 있는 우리 박경주 전 문화원장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시고 우리 나주의 어른이십니다. 박경주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29년 만세사 그때 쓰던 태극기가 이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늘 구경 한번 하려고 해요. 어째요?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집은 다른 건 없고 여기서 한 산지가 저희 6대조께서 여기 들어오셨어요. 6대조. 그래서 뒤에 초가집 있는데 그 초가집에서 6대조께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초가집에. 조선시대 초가 3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집이 사실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사실 이 집을 6대에 걸쳐서 우리 손자까지 하면 8대입니다. 8대에 걸쳐서 같이 이렇게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호흡하시 제일 뭔가 좋습니다. 그 시세가 또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또 있고 그래서 그 콩팥을 주로 많이 재배해 농사를 일반 농사를 짓고 싸져갖고 싸져가지고 됐습니다. 드시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들고 사실 그렇게 드시고 잠깐만요. 목사가 있는 수업인데요. 11월 3일은 잊지 못할 날. 더러운 전애들의 비겁 행동은 그 누가 안을 수 있을까 보냐. 새 삶을 구하는 자 무산자로다. 무산자. 단결과 있는 그들의 무기 힘차게 싸우라. 굳세인 동지여. 피바다로 굴러가는 무궁화 대지에 평화로운 이상향 이룰 그때엔 우리도 그곳서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따로 따라 있습니다. 요 뒤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나가요. 뒤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반지 안 통하고 그리고 여기가 양간이고 옛날에 소를 키웠대요. 그래서 이제 동사 됐다 했잖아. 뭐 90만 인이었으니까. 지사 김철 선생님께서 같이 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바로 사회당 운동도 하셨고 광주전담회 진보운동의 아이콘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뜻대로 안 되니까 걱정이 때문에 굉장히 분노도 하다가 1961년도인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김재호예요. 김재호도 한국 마지막
한국을 활동했고 그 부인이 신재환 신익기 아시죠? 또 남쪽에 또 당수였다 갑자기 급서했던 신익기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김창균 의미유명의 그 시작점 그리고 형이 있어. 김창균도 부인이 둘에서 이복 형제라고 그랬어. 큰형인 석현 여기는 복현. 근데 이 복현이 바로 김철인데 아까 고문받는 과정에서 나는 철처럼 단단하겠다. 그래서 김철로 불렀다라는 그분은 복현이에요. 그 다음에 김재호, 신재환. 대단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진정 오병순 너구리죠. 근데 미처 몰랐다가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저기 3.1운동은 참고로 YMCA 개통, 기독교 개통 부분 전번에 강주에서도 우리 이중국장 막 설명하시던데 그 오방 선생 그 역할량이 많습니다. 기독교 쪽으로 그분도 그래서 주회로 초대됐다가 3.1 주도했고 옥고를 치르고 그 후에 뭐 이렇게 강주 전남에 사회신보 운동했다가 해방 후에 그런 활동을 하셨던 우리가 미처 몰라가 굉장히 죄송했는데 나중에 YMCA가 있거든요. 나중 시임에서 자발적으로 예, 하산 김철 선생님 추모 행사를 3월 1일 날 11시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한 3, 4년째 이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3.1절 기념식에 친일파 안익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 이리 왔었는데 우리 김병준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2월 28일 날 기독병원에서 폐렴으로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다 그날 잠시 퇴원을 하셨는데 3월 1일 날 굉장히 쌀쌀한 날씨에 이 호흡도 가쁜 양반이 막 포효를 광야 외침을 하다가 찬바람을 얼마나 들이대셨는지 그날 오후에 또 고려마을까지 가가지고 며칠 뒤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역사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참 좋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이제 아들 손주는 조금 너무 어릴 테고 내년에는 같이들 오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게 이걸 개성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한 사람씩 손잡고 사탕 사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까지는 오면은 밥값 안 받아요. 우리가 사주면서 데리고라고 그래요. 아까 책도 대학생이 오면 그냥 들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끼리만 앞에다 막 글씨 써가고 다니지 말고 애들한테 입혀주고 그러시게요. 애들 오면 그런 것도 그냥 줍니다.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독립운동사에 계셨던 많은 의사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발자취를 좀 깨우칠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요. 참 새로운 그 후학이지만은 조금 더 그 선대의 많은 그런 가르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후손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그 역사 답사 기행을 함에 있어서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자주 우리 후세대에게 분단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그 통일 학습에 오늘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역사 설명에서 우리 이지훈 선생님 그리고 나주에 그 숨어있는 깊은 의병투쟁과 김철 선생님의 그 숭고한 독립운동을 이어받아서 역사는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로 가야 하는 우리 민족의 수건입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는 독립운동이 시대정신이고 독재를 할 때는 민주화운동이 시대정신이고 나라가 쪼개졌을 때는 통일운동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고 가서 아주 뜻이 깊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큰 행제를 한 느낌입니다. 오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친구의 초청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오면서 또 우리 현 근대사의 흐름에 대해서 몰랐던 사항을 많이 듣게 됐고요. 특히 나주 시내에 대해서 우리 김남철 선생님의 아주 훌륭한 해설에 감명 많이 받았습니다. 최휘량 우리 또 의병님을 비롯해서 영모정
또 우리 나주의 4대 문을 그대로 현존 유지하고 있는 부분과 또 남파고택 이게 그대로 한 200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 정말 우리 이렇게 남도에도 이렇게 훌륭한 문화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고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김철 의병님의 그 훌륭한 가족사에 대해서 많은 교육 또 교양 이런 부분을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해설해 주신 김남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우리 역사, 남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아의 대조선아 자주동리 분명하다 나라 위해 죽어보세 깊은 잠을